그럼 최저 비용으로 창업을 해준 뭐 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사실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자, 판매왕 하원스입니다. 오늘 사실은 편의점을 창업한 분을 섭외하려고 했는데 그 위에 단계분, 그러니까 이 편의점 창업을 하려면 이분은 사실상 거쳐야 된다, 이런 분 한번 모셨습니다. 일단 뭐 자세한 얘기는 소개부터 하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편의점업에서 약 8년 동안 편의점 영업 관리, 편의점 개발 등 이 편의점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지금 이쪽에서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제 판매량을 통해서 또 이런 인터뷰를 해서 또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만 제가 이 편의점업의 모든 대표분 종사하시는 분에 대한 대표를 해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제가 대표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잘 이야기 귀담아 드셔서 앞으로 뭐 창업이나 이런 관심 있으신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편의점 창업을 가장 어떻게 보면은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편의점을 어떻게 창업할 수 있는지,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한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쪽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편의점을 창업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으나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편의점을 대표하는 이제 몇 개 회사가 있잖아요. C사, 뭐 세븐일레븐 뭐 등등등 몇 가지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표 번호로 본사에 전화를 하면 통상적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일을 하실 때 창업을 희망적으로 하시는 지원이 있으실 거고 그리고 투자를 하고 있을 거고 기본적인 관리 본사를 통해서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그 지역을 대표하고 저도 제가 전국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담당 지역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초기 자본이라고 하면 강남에 이제 그 편의점을 같은 평수로 이 창업하는 비용이랑 저기 이제 시골 이 어느 지역을 같은 평수로 창업하는 이 비용이랑 똑같을 수는 없겠으나, 어쨌든 이제 초기 이 창업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창업 비용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부가적이기 때문에 대답드리기는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다만 본사에 창업 들어가는 비용이 보통 한 약 2,50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500.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보통 부가세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지만 뭐 700에서 800 정도가 이제 반응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품 안에 상품을 끊어야 되는데 그 상품들이 약 1,600 정도가 교도상품, 담배, 술, 주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보통 한 2,400에서 2,500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뭐 간략하게 요새 카페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카페랑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카페는 인테리어비, 뭐 머신기 등 다 이제 점주분들이 다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금, 월세 이런 거 다 제외하고 회사에 납부하는 금액들이 이제 보통 다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은 다 회사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상품이랑 가맹비만 있으면 되고 물론 직접 점주들이 투자하는 방법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점주들은 본인들이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회사에서 다 투자를 받고 그게 이제 보통 편의점은 5년 계약을 합니다. 5년은 이제 뭐 1년에 365일이니까 저희는 보통 표현을 1825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루하루씩 지나가면서 회사가 투자했던 이런 인테리어 비용이든 이런 것들이 감가상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초기 투자 비용이 적다 보니 이제 쉽게 조금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는 말들이 많이 나왔던 거 편의점은 노예계약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중도에 해지가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위약금으로 다 점주분들께 돌아오는 개념입니다. 어쨌든 그 기간만큼은 지켜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핸드폰 해지랑 약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네, 그런 개념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2,500을 통상적으로 본다. 하지만 그 지역에 이런 월세라든지 그 뭐 보증금이라든지 요거는 그렇죠. 이제 각자 이제 부담을 하는 거고, 이 가맹비로 통상적으로 2,500만 원 정도가 든다. 그 평수에 상관없이. 그렇죠.
이야.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갈 때 회사들이 인테리어도 회사가 투자를 하고 이것저것 회사가 투자를 하니까 보통 담보를 잡습니다. 담보를요? 네. 담보는 이제 뭐 근저당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땅이 될 수도 있고 땅은 뭐 되는 회사들도 있고 안 되는 회사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근저당 질권이라고 하면 은행에다가 이제 거기에 대한 돈을 묶어두고 회사가 이제 1순위로 가져간다는 그런 표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많이 하신 게 보증보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증보험이라고 해서 보통 회사들이 이제 그 회사가 다 투자를 하고 이제 그 점주분들이 수익으로 이제 일으켜가는 이 구조에서 봤을 때는 보통 통상적으로 보증보험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5천만 원에 대한 5천만 원을 5년 동안으로 환산을 했을 때 나의 수수료 만큼만 이제 보증보험이 대신해서 이 A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얘 담보 보증을 써주는 거야 라고 해서 서울 신용보증보험에서 진행을 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합친다고 하면 약 3천이라고 약 보증금, 3천? 예. 이게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편의점의 평수와 상관없는 비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월세랑 뭐 연료금 될 수도 있고 뭐 보증금 이런 거 다 제외하고 그 지역의 부동산 비용과 상관없이? 네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5평의 물건을 채우는 거랑 50평의 물건을 채우는 거랑 물건의 이제 금액이랑 양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상관없이 이 정도 금액이면 된다. 그렇죠. 1600이니까 그 표현이 되게 굉장히 혀를 잘 찔러주셨는데 5평이라고 해도 보통 이 1600이라는 금액은 보통 10평에서 12평 기준으로 주로 물량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가 20평이 될 수도 있고 뭐 25평이 될 수도 있고 대형 편의점도 있잖아요. 1600보다 더 넘어가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착관채무라고 표현을 하는데 회사에서 일단 마이너스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내가 정산을 받거나 했을 때 이제 그걸 자꾸 채워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까서 받는 거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평수가 기준 평수가 정해져 있고 그 평수가 올라갈수록 사실은 회사가 가져가는 이제 나중에 추후에 가져가는 비용이 생긴다. 맞습니다. 대박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그럼 수익 구조가 점주와 그 이 편의점이 이제 본사에 계신 분이잖아요. 네. 그럼 수익 구조가 통상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다양할 것 같아요. 다양한데 일단은 그 크게로 보면 정부 임차라고 자가 임차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이 두 가지 큰 타입이 있습니다. 이 보면 정부 임차란 이제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지역의 부동산이나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임차권 예를 들어서 뭐 월세 이제 한 자리를 임차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걸 회사가 그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말하면 저희들끼리 얘기하는 표현들이 그냥 경주들은 자지사장 약간 이런 표현이죠. 초기에는 저 비용이 들긴 하지만 이게 향후 5년 동안 잘 유지를 하고 축구 선수나 그 스포츠 선수의 표현을 했을 때 FA 시장에 나왔을 때 그 사람의 실력이 점점 몸값이 올라가더라고요. 그죠. 편의점의 몸값은 결국 매출입니다. 그 5년이 지났을 때 그 자리가 매출이 좋다. 그 자리가 매출이 좋다면 각사 이제 저 담당들이 가서 명함을 불과 1년 전이나 뭐 6개월 전부터 계속 명함을 주면 저희가 이렇게 뭐 연장을 해달라. 지원금을 드릴 테니 저희 회사로 오십시오. 뭐부터 해서 그럼 C사에서 뭐 S사로 갈아탈 수도 있고. 그렇죠. 그 계약 기간만 지키고 나서부터는 이제 대신에 그 임차권이 점주한테 있었을 때가 그게 가능한 거죠. 이제 분부 임차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분부 임차들은 뭐 대부분 매출들이 다 잘 나오는 점포들이라고 또 보셔도 될 것 같고 이동인구도 많고 뭐 굉장히 좀 본격적으로 회사에서 좀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이제 수익 구조라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매출을 올렸으면 얼마를 내가 먹냐.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일단 그 자가 임차라는 기준으로 좀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문용이랑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일단은 편의점도 상권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또 정답은 아니겠지만 약간 보통 저희가 표현하고 생각하는 이익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진율이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로드, 일반 주거, 이인가, 오피스가 이런 거 복합몰에 있을 수도 네, 있고요. 그렇죠. 전공적으로 저희 보는 이익률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많이 구독자분들이 보신다고 하신 분들이 그래도 대부분 다 일반 주거나 이런 곳에서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보통 일반 주거에서 통상적인 마진은 보통 28에서 30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미니멈으로 보겠습니다. 28%라고 제가 그러면 28%는 점주가 먹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가 매출이 1,000만 원을 판매를 했을 때 28%는 순수하게 이익금이 제가 되는 거죠. 그죠? 점주가 되는 거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하나를 1,000원인데 판매가가 1,000원이고 원가가 500원이면 그 500원에 대한 게 이제 이익률이 되는 거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28%? 그렇죠. 그 28%를 편의점 점주가 먹게 된다. 일단 저희는 점주가 거기에서 본사와 매수를 나눠가는 겁니다. 1,000원짜리를 팔면 원가가 있을 거고 그 원가의 28% 통상적으로 그럼 그 28%를 가지고 점주와 본사와의 그 관계에 따라서 배분율이 생기는 거죠. 배분율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그 28% 내에서 5대5로 나눌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9대1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야, 굉장히 이 옵션, 편의점 창업의 옵션이 굉장히 많은 거네요. 그렇죠. 보통 지금 통상적으로는 기본 배분율이라고 표현을 하면 보통 70에서 72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72가 점주가 먹는 거. 그렇죠. 그건 이제 자가 임차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사실 이거가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 방법들이 뭐 편의점 주인데 이제 좀 여러 한 대표적으로 네 군데들이 있는데 그죠? 메이저사가 있죠. 네. 주사, 시사, S사는 이런 방식을 좀 사용을 하고요. 이사 같은 경우는 월적 고정 회비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월에 이런 이익금은 다 점주들이 가져갑니다. 배분율 없이 점주들이 다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월에 고정 변동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딱 고정 회비만 내는 겁니다. 그러면 매출이 크냐 작냐 상관없이 그러니까 매출이 클 때는 뭐그 고정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그렇죠. 좋을 수 있겠지만 매출이 적을 때는 그 고정이 넘어가 버리면 그 그렇죠. 매출을 넘어가 버리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 G사, 뭐 S사, C사 이렇게 좀 매출 좀 어느 정도 되시고 이렇게 좀 운영하셨던 분들이 사실 그러면 이사로 넘어올 수 있겠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또 이런 고정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갈아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게. 맞습니다. 야, 이거 되게 그냥 무턱대고 나 돈 있으니까 편의점 창업할래 이거 아니네요. 그렇게 하면 되게 여러 제가 봤을 때는 다 손해 보신다고. 그러면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어쨌든 수익 구조가 수익률, 네. 이 통상적으로 원가의 28% 정도다. 원가에서 이제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은 한 달에 3천만 원이었으니까 거기다 곱하기 예를 들어서 28%, 거기다 곱하기 예를 들어서 배분율이 8대 2다. 8대 2라는 표현은 보통 80대 20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제 그 0은 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곱하기 또 8%를 해서 그 이익금이 다 점주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이 이렇게 수익이 이렇게. 그럼 이 안에서 이 수익을 가지고 인건비도 내야 되고, 월세 내야 되고, 월세 내야 되고, 세금 낼 것도 해야 되고, 세금 내 거 빼내야 되고, 전기세 내야 되고. 그러니까 유지비가, 그러니까 이동 가지고 그렇죠. 어마무지하네요. 그렇고요. 그러면은 24시간 편의점은 통상적으로 24시간이잖아요. 이 24시간은 어쨌든 인건비가 발생을 할 거고 최저임금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거 보통이 아닌데. 이게 제가 뭐 인건비를 뭐 간략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주유수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그냥 순전하게 온전히 저희 지금 2023년 최저 시급이 9,620원이니까 9,620원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30.4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한 달에 31일 날도 있고 28일이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는 계산을 다 30% 이렇게 합니다. 통상적으로. 네,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면 거의 700만 원, 8천, 조금 이렇게 빠지는데 보통 702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풀오토로. 한다고 돌린다. 했을 때. 풀오토로 돌린다. 근데 거기서 주유수단과 이런 좀 짜잘한 것도 잡비계는 아직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주유수단 포함하고 뭐 하게 되면 그래도 고정기간 최대한 3, 40은 되겠죠? 그 정도가 되기는 하겠지만 이제 그 안에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 내야 되고 뭐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 편의점 창업하는 뭐 루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인수하는 방법도 있을 그렇죠.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초반에 창업을 하면은 이제 보통 메이저의 본사로, 메이저 4개사라고 하죠, 보통.
본사로 연락해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게 이제 무에서 유로 그렇죠. 창조하는 방법인 거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운영되는 창업 비용이 통상적으로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가 된다. 근데 이 2,500에서 3,000은 권리금이라든지 혹은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물건을 세팅하는 비용,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그죠. 수령이 그냥 본사에다가 납입하는 금액이 납입 금액이 그렇죠. 통상적으로 그런 비용이 들 거고, 그리고 수익 구조를 봤을 때는 수익 구조는 이제 보통 얼마의 매출이든 28%를 통상적으로, 그것도 이제 케이스 바이 일반적으로 케이스예요. 그렇죠. 그죠? 28%를 먹고 여기에 가맹점, 그러니까 편의점 점주와 그리고 본사와의 이 계약, 수익 분배 계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점주가 80%를 먹고, 그죠? 그리고 20%는 본사가 먹고. 80%라고 말하는 게 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만 제가 80%라고 말씀드린 요새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그것도 트렌드와 흐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트렌드와 흐름이 있겠지만 요즘 2023년도 요즘 흐름에 의하면 80% 정도를 이제 점주가 이제 수익을 가져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정도도 못 받으실 거면 아예 안 하시는 게 낫다고 말씀. 아, 그리고 88대2 비율이 아니면 네, 그거는 힘들다는 거죠. 운영 자체가 그렇죠. 월세가 월세가 싸다면 뭐 가능은 하겠지만 요새 사실 그게 월세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죠. 요거는 지금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보통이 아니네요. 네. 그렇게 해서 먹는 거고. 아, 그러면 엄마 이제 편의점 이제 창업을 여러 군데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최저 비용으로 창업을 해준 뭐 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사실 건물주분들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본사에 나입하는 금액은 하나도 없으셨고 영원? 네. 이제 다 지원금이죠. 그만큼. 지원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제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야, 이거 그러네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좋은 자리. 예를 들어서 요새 뭐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가고 뭐 다단지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그런 데들은 뭐 간혹 이제 신축 상가 뭐 진공성에 떠가지고 가면 담배권을 먼저 따지면 그 치열함이 장난이 아니에요. 담배권. 예. 편의점에서 기본적으로 담배 안 파는 슈퍼, 뭐 편의점 그거 보신 적 없으실 텐데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미션 중에 하나가 메인 수익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 담배가 크게 수익이 큰 편은 아니지만 담배를 삶으로써 다른 거 같이 연간 그죠? 금액을 보통 넣는 담배랑 음료수 마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회사 보면은. 네, 그죠? 맞습니다. 담배 한 대 필까 하면은 이제 음료수랑 같이 마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음료수 한 잔 할까 하면 담배 한 대 같이 피는 그렇죠, 거니까. 예. 아, 맞아요. 그래서 이런 그 아파트 단지 이런 데들은 사실 뭐 각 회사마다 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보통 다 분부임차로 잡으려고 하는 게 기본적 트렌드인데 만약에 그 자리를 직접 이제 담배권까지 취득을 해서 차리려고 하면 대료 회사에서 조건을 더 서로 모셔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조금 더 지원금을 받고 공짜 오픈인데 거기에 대려 지원금을 조금 더 받는 경우들도 있고 사실 여러 개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 이런 것들을 뭐 보시면서 이런 사례들을 적극 보시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제가 좀 진솔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으로써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되면 저 같은 개발 담당자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좀 주저함이 생기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뭐 어쨌든 뭐 큰 용기 내주셔서 감사하고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제 통상적으로 편의점 창업 비용은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수익 구조는 이제 전체 매출에 그리고 원가의 28% 정도, 그리고 그 28% 안에서 이 본사와의 이제 나누는 수익 배분 구조에 따라 다르다. 근데 요즘 트렌드, 2023년 트렌드상 점주가 80%를 먹는 게, 점주가 80%를 가져가는 게 요즘에 조금 합당한 트렌드고, 그리고 가맹 담당자가 얘기하기로는 그 이하로 점주가 가져가게 되면 이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요렇게. 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다른 것들은 뭐 앞에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큰 용기를 내주셨어요. 큰 용기 내주셨고, 어쨌든 편의점들이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많은 이제 직장 은퇴자들이 첫 번째로 고민하는 옵션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편의점,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지만 편의점을 가장, 왜냐면 진입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퇴직금을 받아서 여기에 투자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목돈을 만들어 놓은 걸 여기다 투자할 수도 있고, 프로토로 돌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너무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편의점 창업, 어쨌든 영원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담보와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